그래서 역학의 최고봉은 태을입니다. 태을. 천문. 그래서 태을이라는 것은 천문인데 국가의 큰 대사를 갖다 주로 따지는 게 태을이죠. 태을 중에서 이제 태을에 관한 태을 이론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는 거의 없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이제 몇 명 있는데 이미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태을에 대해서는 그 동방대학원에 계시던 그 장태상 교수님이 이제 좀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게 하여튼 이 태을에 대해서 이론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설명을 한다기보다도 오복태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복태을이는 무엇이냐면 나라의 지방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복성이 이 건방, 북서방, 간방, 손방, 곤방 가운데 여기를 갖다가 45년씩 돌아가면서 비추게 되는데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그 비친 지방에 굉장한 그 국가적인 경사와 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공을 갖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면 동남 선방에 있는 거죠. 동남 선방. 여기가 동남 선방입니다. 동남 선방에 이제 오복성이 지금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1929년 1973년에는 우리나라 간방에 오복성이 위치했어요. 지금 간방에. 간방이라면 어디예요? 간방이라면 여기죠. 동북방에 오복성이 위치했죠. 이게. 그래서 이때 1929년서부터 1974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 개발을 이끌었던 나라를 갖다 이끌었던 훌륭한 인물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대통령도 다 이제 그 미국의 뉴잉글랜드, 케네디 가문 또 이런 데서 주로 태어난 거죠. 이런 데서 주로 태어났죠. 그래갖고서 이것이 이제 오복태을의 영향에 의해서 미국은 뉴잉글랜드 지방,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때 우리나라가 동북 간방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동북 간방에. 아시아적인 큰 스케일로 보면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갖고서 경제개발을 일으키고 어떤 기술에 대한 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 것이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복태을이 1974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남 선방에 있어요. 그 동남 선방이라면 국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상도가 동남 선방이죠. 이때 그 경상도에서 주로 경상도가 많이 발전이 되고 대통령이 많이 나오고 중국도 이게 어디서 다 상해가 옛날에는 거의 이제 그 폐해지대 별 일 없었는데 우리 임시정부 거기 가봤지 않습니까? 이때 상해가 지금 상해 포동항이 400m가 넘는 건물이 200개로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모택동, 등서평, 강택민, 주룽지 이런 사람들이 다 동남 출신이죠. 그 다음에 미국도 이것이 이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케네디 가문에서 아래로 클린턴 또는 부시 이쪽이 다 이제 어디예요? 미국의 가운데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이 동쪽 사이에 있는 이런 데서 미국의 지도자들 이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는 동남 선방에 오복성이 있는데 이 오복성이 2019년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간방에서 손방으로 갔다가 곤방으로 빠지는 거죠. 곤방이란 어디냐면 남쪽 서쪽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19년서부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2012년이라면 한 7년 이렇게 남은 거죠. 6, 7년 후면은 우리나라는 충청 호남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충청도와 호남이 엄청나게 해서 주로 이제는 대통령도 거의 이제 경상도 쪽에서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도 충청 호남 쪽에서 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고 소련의 남서부, 유럽의 남서부, 그 다음에 중국의 광주 그쪽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복성에 따른 큰 스케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패턴의 그 변화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한 10년 이내로 다 이제 지금도 이제 서해안 지방이나 호남이 발전할 어떤 여러 가지 기미들이 많이 보이고 오히려 이제 동남 쪽은 이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오복 태을의 영향, 오복성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태을로 보는 선거를 보게 되면은 태을수라는 것이 있어요. 태을수. 태을수가 이제 주산, 객산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게 수예요. 매년 주산과 객산의 수가 계산이 됩니다. 태을반에서 이제 복잡한 계산을 갖다가 거치게 되면은 매년 주산과 객산의 수가 되는데 주산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기운이에요. 주산. 보수적인 기운. 객산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기운이에요. 이것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는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만약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오나라가 30만 대군이고 월나라가 5만 대군, 5만 군대밖에 없는데 그때 만약에 주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산의 수가 30이고 객산의 수가 5다. 그럼 주산이 엄청나게 많죠. 그걸 오나라의 오자서라든지 뭐 손무가 딱 있다가 지금은 주산의 수가 30이고 객산의 수가 5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0만 대군이 있고 월나라가 5만 군대밖에 없어도 월나라를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주로 수성을 하는 거예요. 수성. 성을 지키고 공격을 안 하는 거죠. 공성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대에서는 어떠냐 하면 만약에 이 주산의 수가 많을 때는 그냥 보수적인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수적인 어떤 그 정책을 견지해야 되고 급격한 변화를 갖다 사양해야 되고 남을 갖다 공격하면 안 됩니다. 선거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어떤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런 주객산에 따른 선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사건만 보죠. 1971년 선거는 주산과 객산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른 인자에 의해서 그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빼고 1987년은 객산이 37이고 주산이 1안이에요. 엄청나게 객산이 많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6.29 선언으로 여당의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체육관 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체육관 선거를 갖다가 포기하고서 기득권을 포기하고서 이게 직접적 선거하자 한 것이 이게 아주 굉장히 레디칼한 변화를 갖다 해서 성공했죠. 그 다음에 1992년 이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건데 이때는 3당 합당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또 이끌었잖아요. 이때 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산의 수가 클 때는 어떤다? 객산의 수가 클 때는 아주 현격한 변화 또는 공격적인 자세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1997년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후보가 했는데 거의 비슷하니까 주객산의 수가 비슷하니까 이때는 뭐 차치하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주산의 수가 객산의 수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이때는 이해창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때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얻은 주산이 클 때는 여당이 하고 보수적인 색채 또는 그 어떤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자가 유리한 거니까 이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에는 비슷하니까 이건 빼고 2011년하고 2012년에는 이때는 2011년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씨하고 현 서울시장이 이제 저거 붙었는데 이때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 박원순 씨를 갖다 굉장히 공격을 했죠. 재야라는 점을 갖다. 그래서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때 미용띠 사건으로. 그래서 이때는 그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던 나경원 씨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어요. 총선과 대선에서 누구든지 다 야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총선도 여당이 승리하고 대선도 여당이 승리했잖아요. 야당이 이때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했고, 그때 문재인 후보가 또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했고, 이때 박근혜 후보는 굉장히 문재인 후보의 어떤 공격 또는 이정희 후보의 엄청난 그런 공격을 갖다가 그냥 수비하는 정도로 끝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그래서 역선거를 갖다가 주객산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이게 100% 맞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함수 관계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주산과 객산이라는 수라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런 주산과 객산은 2000년 동안의 중국 역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왕조의 변화를 갖다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주산과 객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육제기라는 굉장히 이게 유용한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장태상 교수님의 김현등과 매치가 나오는데 백육제기란 뭐냐면
12지지궁을 갖다가 좌측, 인묘, 신사, 오미, 신유술에 그러니까 30도씩이죠. 각 궁마다 24년씩 체류하면서 재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86년과 2009년에는 술궁이라면 어디냐면 서북서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이 북쪽이면은 이쪽이 서쪽이에요. 술궁이라면은 저기 건술, 신술이죠. 요 방향이요. 요 방향이. 그러니까 서쪽하고 북쪽에서 약간 그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서북서 방향. 서북서 방향인데, 서북서 방향인데. 그때 중국의 서북 방향에 있는 소련이 붕괴를 했고, 그 다음에 이때 김일성이 죽었고, 이때 사망. 그때 이때 그 평양이 서북서 방향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 북한이 엄청나게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다음에 중국 내 사막이, 이게 굉장히 사막이 있죠. 서북서 방향에 고비 사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막에 지금 그 피해도가 심해서 우리나라하고 북경을 거쳐 우리나라의 황사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 인도의 서북부 지역도 지진이나 기근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산불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이나 재난이 점점 심해지고, 이게 다 이제 백육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백육제기가 중요한 것은 이런 백육제기가 2010년에 어디로 옮겨가면 더 북쪽으로 옮겨갔어요. 여기에서 더 북쪽에, 정북쪽에 가깝게 이쪽으로 옮겨갔다고요. 이쪽이 정북쪽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2010년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꾸 황사 발원지가 북경 근처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이게 북경에 옛날에는 저기 사막이 보통 고비 이쪽에서 이제 황사가 날라왔었는데 이제는 이 황사가 자꾸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북 지역에서 북서북 지역으로 지금 황사가 사막화가 더 이제 일어나서 이쪽에 이제 재앙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평양은 이러한 백육제기에서 벗어나서 평양이 이제 조금은 이제 사는 삶의 유리한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태을수의 백육제기의 그 이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문은 방입니다. 방인데 천간을 위주로 써요. 천간은 뭐죠? 갑을경정, 무기경신, 인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동서남북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 방위마다 이런 숫자를 붙이고 저기 천간에 글자 갖고서 천간에 글자 갖고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 남서 방향으로 간다. 남서 방향으로 이날 남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병화가 경금을 때리는 건데 이거는 형입태병이라 해서 어떤 금성이 이것이 이제 빚을 잃는다 그래서 도독을 맞는다 뭐 이런 강도를 당한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천간과 천반과 집안의 글자를 갖고서 천간의 글자를 갖고서 이 뜻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이제 기문인데 기문은 이게 기문등갑해서 우리가 뭐 제갈공명에 8개 기문진 해갖고서 뭐 동호회 누구를 가두고 꼼짝 못하고 뭐 안개 속에서 헤매게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통 이제 실용적인 예죠. 예를 들어 갖고서 나로호가 발사된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걸로 이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문이라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의 길한 방향, 흉한 방향을 갖다 기문으로 우리가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 2011년 3월 11일에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죠.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이날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2010년에 이 기문등갑으로 매일매일의 길방을 갖다가 길방을 갖다가 흉방을 갖다가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달력에다 표시를 하는데 이제 길방 정보 이 길방이죠. 그래서 3월 10일 이게 3월 달에 2011년 3월 11일이 을축일인데
이것이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이게? 이것이 국유성의 이제 800금성의 날인데 서쪽 방향이 길방이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후쿠시마 그 동북 대지진 당시에 동쪽에서 초강력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다 그때 뭐 자동차고 사람이고 서쪽으로 뛰는 거 보셨잖아요. 물결이고. 그래서 서쪽이 이때 그날은 서쪽이 결방이라고요. 그래서 서쪽으로 10분만 더 일찍 길방을 선택해서 갔으면은 수많은 피해를 갖다 우리가 이제 미리 예방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인데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이게 김은길방인데 역시 이제 2012년 기상달력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다가 이건 물론 2011년도에 만든 달력입니다. 이게 그러면 2011년 12월 18일은 저기 그 18대 대선 전날이죠. 전날인데 그때 박근혜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한 이틀 동안 문재인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유세를 마쳤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부산이 연고지라 서울도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그날 이렇게 내려갔고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부산 갔다가 서울로 돌아올라. 그러면 18일 날 12월 18일 날에 그 길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때는 이흑토성인데 길팔방이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북서방향이라 북서. 그 전날도 북서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길방을 찾아서 올라왔고 문재인 후보는 길방이 아닌 쪽으로 내려간 거죠. 이것이 이제 기문회인데 이것을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학생들의 수능 시험 또는 뭐 일반적인 취직 시험 같은 데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3년 매년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11월 7일 지금 잠정이죠. 그 2014학년도 수능고사일이 이때는 길방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중대사대부고나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으면은 이 아래쪽 삼성타워 팰리스나 이 아래쪽에서 이 우쪽으로 올라 북쪽으로 그날에 길방이 북쪽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대전에 사는 그런 어떤 고시생들을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해서 보니까 이 길방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걸 갖다 이제 기상달력에다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김은 일반의 길방을 이용한 어떤 방해학의 응용 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유겸은 인사신시라고 그랬죠. 사람의 일을 신이 그 결과를 예측해 준다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현재 시간이 만약에 묘시다. 묘시 위에다가 그 달의 기운이 진이다. 진을 해갖고서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갖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갖고서 결과를 갖다 보는 것이 유김인데 그것이 이제 그 달의 대표적인 기운이 월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현재 시간과 그 달의 그 월의 기운을 갖다가 1대1로 매핑을 해서 시공간 차원 이동을 하는 것이 유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신시다. 근데 이 달의 하늘의 기운이 축이다. 그러면 신시에서 신유술을 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12지지를 쓰는데 이것이 현재 시간이고 시간의 기운이고 현재 지상의 기운인 거죠. 지상의 기운. 그런데 월을 갖다 또 이렇게 축 다음에 뭐죠?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갖고서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진할의 글자를 보고서 진할의 글자가 진하지지라고 진할의 진하지지 이 글자 해를 갖고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딱 나왔다. 그러면 해가 딱 나오면 지갑 잊어버린 게 아니고 어디다 잘못 둔 거다. 어디다 잘 둔 거다. 또는 바로 잊어버려서도 바로 찾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갖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가가 환율이나 주가가 어제 올랐는데 오늘도 오를 것인가. 또는 뭐 여행을 가는데 여행이 뭐 잘 될 것인가. 여행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여행이 아예 취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지지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갖고서 우리가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유기물로 따져보면은 이게 나로나 천안함 사건이 이제 똑같은 그런 그 괴가 나왔는데 음일의 복음가라는 괴를 얻어요. 음일의 복음가. 음일에는 음날. 음일의 복음가. 복음은 이제 이게 복지부동이죠. 사건이 났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갖다 해결할 기미가. 그래서 이때 보면은 집을 나간 자가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나로나 천안함 사건의 공통된 그 해석인데 그때 이제 그 애석하게도 46명의 우리의 그 병사가 그 명을 달리했고 나로우는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사건이 해서 제대로 발사가 안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기물 갖고서 우리가 푸는 그 예인 것입니다.